데이터를 분석할 때 큰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로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쌓여진 고객 데이터, 고객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이제 CRM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때, 혹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데이터들이 합쳐진 그 소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뭐 요렇게 이제 조금 저는 나누고는 하는데, 특히 이 CRM이라는 것을 할 때 이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고 요걸 이제 분석하고 홈페이지에 적용하고 마케팅에 적용할 때 흔히 이제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가 RFM 기법입니다. 저 RFM 기법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집단 상품 분석 혹은 뭐 이제 연관 상품 분석 혹은 이제 클러스터링,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많이 다뤘었죠. 클러스터링 머신러닝은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분류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라벨 값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들을 전부 다 했고 또 우리는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저 RFM 기법을 그렇게 뭐 사실 신뢰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RFM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궁금한 부분을 여쭤봐 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제가 이 영상을 별도로 좀 작게 좀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볼게요. 여기 R, F, M. 이 RFM이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듯이, 영어로도 나와 있듯이 거래 최근성, 거래 빈도, 거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RFM 나와 있고요.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RFM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데이터에서 어떤 값을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이겁니다. 그룹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시간이 급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통계적인 부분들 이걸 처리할 프로그래밍 기술 없는데요. 약간 이제 너무 급한 환경 있으시면 그냥 단순히 비율을 쪼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등비 형태로 쪼개시거나 평균값 형태로 그냥 쪼개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시간은 많은데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네요. 여긴 중앙값이고 여기는 이제 왜 도수 분포가 어떤 정해진 그 도수 단위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나눌 때 이제 평균, 등비, 표준 편차, 요 세 가지 값을 활용해서 이렇게 도수의 형태로, 도수 분포의 형태로 따로 이제 등급을 좀 매기시는 거, 그룹을 매기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시간은 상관없고 지식이 풍부하다. 그러면 사실 제 생각에는 굳이 RFM을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클러스터링 분류를 하는 것도 사실 RFM의 하나의 범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클러스터링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 데이터 한번 볼게요. 고객 아이디 들어가 있고, 최근 거래일 들어가 있고, 구매 빈도 들어가 있고, 매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보안 유지를 위해서 조금 수정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DB를 까보시거나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받으시면 이렇게 값들이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 형태예요. 이게 딱 메인 테이블입니다. 자, 이게 딱 메인 테이블이에요. 이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그룹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최근 거래일 그룹, 구매 빈도 그룹, 매출 그룹. 일단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만들어야 돼요. 자,
요걸 나누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등비 형태로 해갖고 지금 이게 쭉 나눠보면 0.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0.8 단위로 이렇게 쭉 등급을 나눴어요. 예, 동등하게. 그래서 이렇게 나눴더니 이제 0, 1.6, 2.4, 3.2,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여기는 5, 2등급, 1등급, 5등급, 5등급, 2등급. 그리고 구매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6.8 등비해서 쭉쭉쭉쭉쭉쭉 이 가격 관련된 매출 관련된 부분도 59,800원 쭉쭉쭉쭉쭉 해서 이제 매출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사용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ookup 함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만들어 보시기를 반복적으로 권고드립니다. 예.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직접 그냥 만들어 보시면서 데이터에 본인 환경에 맞는 대로 다시 구축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예, 저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만든 거라서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개념은 차용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등급을 만들었잖아요.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떤 통계적인 수치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거래 등급에 따른 등급 값들을 전부 다 더해서 이 값들을 가지고 그냥 분류를 할 겁니다. 어차피 우선, 우량 이거는 어차피 기준점이 되잖아요. 여기 똑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과 여기 나오는 4가 같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보죠? 4와 11은 같진 않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 값을 다 더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더한 거거든요. 11, 7, 9, 예. 쭉 다 더했어요. 값이 이렇게 쭉 개인 그룹 값 형태가 나왔습니다. 지금 고객 한 명당 값이 11, 7, 5, 9 이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고객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250명이죠. 이 250명을 갖고 이제 고객 평균 레벨 1.14고 고객 평가. 자, 이 평가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 있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썼는데 쭉 보면 요것도 이제 고객 레벨도 등급을 매겼죠. 이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어요. 그래서 1은 초비우수 고객.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도움 안 된다. 좀 문장이 이상하네요. 비우수 고객, 일반 고객, 우수 고객, 초우수 고객. 예, 구분 명확하게 되시죠? 초우수 고객한테는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을 모르셔도 사실 초우수 고객한테는 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쏟아 부어줘야죠. 쭉쭉쭉쭉쭉 구매할 거니까요. 반대로 이쪽 고객은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 고객한테 돈을 썼을 때, 즉 광고비도 포함입니다. 광고비를 썼을 때 어떤 할인 쿠폰을 발행했을 때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즉 이전에 히스토리가 있어야죠. 이전에 저런 고객들한테 쿠폰을 뿌려봤더니 몇 퍼센트 정도는 다시 또 구매를 하더라. 자, 그러면 이 몇 퍼센트를 살려나기 위해서 쿠폰을 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제 고객군으로 나눴어요. 고객 평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우리가 실제로 근로자라면 우리의 사업을 총괄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대표님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보호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호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똑같이 제가 한번 저도 이제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예. 무시당했습니다. 어쩌라고. 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실제 우리 대표님들에게 보고할 때는 딱 요런 것들 1,000원 요런 것만 첨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초수 고객 몇 명,
우수 고객이 몇 명, 일반 고객이 몇 명. 그래서 이 일반 고객들을 늘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줄 것이냐? 자주 구매하는 상품들 할인해 줍시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고객들이니까 뭔가 후킹을 딱딱딱 어떤 걸 정해서 한다 그래도 후킹이 안 들어옵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안 걸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분석할 때, 이제 마케팅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고객들, 사실은 이 고객들이죠. 일반 고객과 비우수 고객. 그러니까 제 기준은 어떻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수 고객과 초우수 고객은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고객님들은 뭔가 이벤트를 안 해도 초우수 고객 같은 경우에는 습관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소매 구매하는 분들 아닌 이상 습관처럼 구매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사실 굳이 쿠폰을 안 뿌려도 그냥 어떤 상품 라인업이 있다, 딜을 시작하니까 들어와라, 이 정도만 드려도 사실 충분히 들어오십니다.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요한 거 하기 전에 이런 분들 있죠? 정말 죄송한데 저는 사실 저런 분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할 때 제외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제 후킹 배지를 던져봐도 찌를 던져봐도 사실 걸리시지 않는 고객님들은 무의미합니다. 돈 낭비인 거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객들을 저처럼 버리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꼼꼼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 고객들한테 어떤 찌가 맞는지, 어떤 찌를 던져야 저 고객님들이 그 찌를 꽉 잡고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실제 이제 상품을 구매를 해주시는지, 그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후킹 메시지나 이미지, 컨셉트, 카피라이트,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쭉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랑 이제 밤 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굉장히 노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 완전 우수하지 못한 저 고객님들 신경 쓰시기 전에 일반 고객님들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비우수 고객님과 일반 고객님을 신경을 씁니다. 이 두 분 잡고 이 두 이제 유형의 고객님들이 계시죠. 이 고객님들을 이제 이렇게 쭉 1,000원을 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상품이 빠져 있어요. 상품이. 어떤 상품을 그래서 판매할 건지, 추천해 줄 건지, 구매시킬 건지, 어떤 상품을 추가적으로 더 할인시켜 줄 건지,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분석, 로컬 이제 로직들이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고객들에 맞춰서. 또 여기 지금 이제 쭉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거든요. 일반 고객들은 이제 자주 구매하는 상품, 그나마 이제 자주 구매하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한두 개 뭐 이렇게 한두 개 요런 고객님들이 이제 자주 구매하는 거 할인시켜드리고, 여기 이제 비우수 고객, 사실상 이 비우수 고객님들 확 일반 고객에서 우수 고객으로 확 데리고 오면 이제 막말로 이제 회사 수입이 이제 단위가 바뀝니다. 그 정도로 저 비우수 고객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매출도 똑같죠. 매출도 거의 이제 롱테일 법칙으로 해서 20%가 전체 매출을 다 하고 있죠. 그 쇼핑몰도 다 똑같고 어느 업체나 다 똑같습니다. 업종 불문 그게 다 똑같아요. 자영업은 조금 예외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8대2에서 이 버려진 8 중에 끝에 이제 한 7, 8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일반 고객과 제일 지금 전환값이 안 좋으신
최악의 고객님들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지금 비우수 고객님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분들을 잡으시면 돼요. 이분들을 잡는 건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최악의 고객님들보다는 뭐 거의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신 뭐 이런 고객님들보다는 훨씬 쉬울 거고, 구매 경험도 한 번 정도, 두 번에서 한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있는 분들일 거고, 예, 이런 분들인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메리트는 결국 돈이거든요. 예, 결국 돈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면 배송으로 밀어붙일 건가요? 또 다른 걸로 밀어붙일 건가요? 일단 배송으로 밀어붙이면 요즘 대형 업체들을 이겨낼 수가 없고요. 예,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사실 브랜드 상품을 따로 갖고 있지 않는 한 이게 사입 상품이나 어떤 다른 브랜드의 상품들을 내 커머스 안에서 판매하는 거라면 배송으로 밀어붙였다가는 쿠팡에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조금 피 보더라도 반값 할인. 반값 할인은 제가 그냥 예시로 달아놓은 거고요. 사실은 할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마케팅팀 측면에서는 저 반값 할인을 한다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뭐 기획팀, 운영팀, 뭐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광고가 실제로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저 전환 패턴이 어떤지, 허들은 있었는지, 저는 사실 저렇게 할인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할인 광고를 하게 되면 허들 분석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이제 반값 할인 했을 때 저 효과성, 저거를 이제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킹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일반 고객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조금 피보더라도 비용을 쓰는 게 맞죠. 그 행동, 그 패턴만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그 구매 패턴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 구매 패턴을 만들려고 할인 광고를 해도 후킹이나 효과가 안 나와서 문제인 겁니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이제 이 고객을 잡고 가야 되냐? 저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버리고 가시라고. 집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전혀 반응 안 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비우수 고객으로 나오는 이 고객님들 말고 798-5311-211 저분들 버리셔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요즘 또 개인화 추세고 개인화 분석이 또 불가능한 형태는 아니니까 개인 형태로 또 이제 CRM 디지털로 나눠서 그렇게 저는 첨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도구를 갖고 분석을 하시면 마케팅 롤도 좀 잡히시고 내부 이벤트 프로모션 분석도 되시고, 그러니까 상품 분석도 좀 되실 거고, 조금은 그 이제 포피에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신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잘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월간으로만 유지하시면 돼요. 월간으로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문의를 하나 이제 받았어서 사실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진행은 못했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나마 좀 내용을 설명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드리고자 RFM 분석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예시를 갖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영상 확인해 주시고 꼭 엑셀로 직접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